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7쪽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인데, 자, 이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죠.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 또는 뭐 근거, 이유라든지 또는 근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 기능면에서 사회적,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이 경제적 기능면에서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자, 그럼 일단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의 이 기능이 구조적으로 파괴돼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있죠. 자, 이 기능적 장애가 있어서 나타나는 우리가 불안전, 우리가 경제, 뭐 예를 들면 독과점인데 이 불안정 경쟁이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불안정 경쟁인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완전 경쟁은 아니죠. 완전 경쟁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시장의 실패는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공공재가 또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 해와 역선택이 발생하는 경우,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즉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자연 독점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력과 같이 자연 독점이 되면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공급 독점 관련이 있겠죠.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가 공적 개입에 있어서의 이 필요성에 대한, 공적 개입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죠.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에 있어서의 개입이 우리가 필요하다. 바로 뭐죠?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또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이익은 공적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필요하다. 이 정의가 아니죠.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죠. 자,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부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 자,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이 제거, 감소,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불안전 경쟁이죠. 이 불안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재와 외부 효과에서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적, 행정적인 그러한 방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나오죠. 또 시험 문제에 이 정부가 또 이 시장 우리가 개입을 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여러분 지역지구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질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맞죠? 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이 개입 전보다, 정부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4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하니까 틀렸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해서 정보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고 불균등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하죠. 시장의 실패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소득 재분배, 주거 복지 증진이죠. 이 정치적 기능 면에서 이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뭐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우리가 주거 복지에 있어서의 증진 등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이 토지용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 공공재를 민간의 시장 기구에 생산을 맡겨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정부가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맞고요.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최저 주거 기준은 저소득층이죠. 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택 소요죠.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택 소요를 의미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이 주택 소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설정하죠. 주택법 제5조의 2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자, 외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는 지문이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거래를 규제한다. 또는 우리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죠.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들어볼 수 있고, 거래를 규제를 한다. 여러분이 투기, 과일,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거래를 규제하겠죠.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 행위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요. 적정한 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맞는 지문이고,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상태보다 과소 생산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과소가 아니죠. 과다 생산되는 거죠. 4번 정답이 되겠는데, 자, 이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원래 출제할 수도 있는 문제죠. 외부 효과는 우리가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 외부 경제죠.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외부 효과는 이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자, 지금 이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는 이 생산 과정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이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우리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여기에 더 크죠.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큰 이유는 이 사적인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이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생산량인데, 문제는 각 생산량 중에서 우리는 외부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적인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이죠. 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 요구인데 실제는 시장에 이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뭐가 돼? 과다 생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소가 아니라 이렇게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공해세와 같은 우리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이 4번에 과소가 아니라 과다 생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6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외부 효과란 이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긍정적인 효과, 외부 경제죠. 부정적 효과, 우리가 외부 불경제죠. 발생시키는 것 맞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소비는 편익 갖고 따지죠. 이 교육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적 편익이 이 사적인 편익보다 어떻게 돼? 크게 나타나죠. 이게
여러분 2번 질문 맞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발생이 억제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토지 이용 규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자, 맞는 질문. 토지 이용 규제는 정부의 실패가 전혀 없는 효과적인 시장 실패의 수정 수단이다. 정부의 실패가 전혀 없는 하니까 틀렸죠. 이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돼?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부의 실패가 전혀 없는 하니까 틀린 지문. 규제, 이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져서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상을 말하죠. 자, 맞는 질문이고,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은 그 주변 주민들에게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는 질문.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적 비용이라든지 징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떻게 돼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질문.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부담금 부과한 금액만큼 생산비가 증가하죠. 따라서 이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뭐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 맞는 질문이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은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뭐야? 좌측이 아니라 우측. 자, 쾌적성의 증가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여러분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 부과한 만큼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동산 가격도 상승시키는 효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인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자, 여러분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성이 높아지면은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법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3번 정답. 부동산의 부동성과 영속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은 토지 특성이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인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것은 과다 생산이죠. 과다 생산.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이 소비 과정에서 이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에서 술, 담배 소비와 관련해서 사적 편익이 크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자, 생산 과정에서 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는데 사적 비용이 크면은 우리가 생산 과정에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부 효과에 관련된 우리가 사항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겠고, 자, 9번 공공재에 대한 우리가 얘기죠. 공공재의 소비를 할 때 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이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 나타나는데, 이 비경합성, TV를 공동으로 시청하는 경우인데 비경합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가 나타나죠. 이 소비의 비경합성, 공동 소비가 나타나고, 이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
자, 소비의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자, 9번 문제로 갈까요? 공공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맞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본다. 이러면 수직 동그라미 수평이 아닙니다. 공공재인 경우에는요, 수직입니다. 뭐 우리가 도로를 소비하는 사람,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그 수요를 다 수직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직이란 걸 꼭 명심해야 돼. 수평이 아니다.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러면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바로 공동 소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맞는 지문, 균등하게 배분된다. 소비의 비배제성. 우리가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고 소비의 비배제성에 대한 얘기죠.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모두 요거 해당되네요. 이제 4, 5번 정답인데 특히 B를 중시해야 됩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수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10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고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겨두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하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니까 틀렸습니다. 과소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2번 정답.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잘 보존된 산림,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인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산림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데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용적률, 건폐율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우리가 되는 도시 관리 계획을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죠. 지구 단위 계획 시험에 많이 또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죠. 또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우리가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여러분 어떤 하나의 토지에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어떻게 돼? 중복해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용도 지구는 가능하죠. 자, 어떤 하나의 도시 지역 내에서 어떤 토지가 속해 있는 도시 지역 내에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개발 이익의 환수의 필요성과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개발 이익은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귀속되는 우리가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이죠.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개발 이익은 도시화,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 같은 미시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이런 토지 이용 규제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미시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손해를 우리가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일종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정답.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이다.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이 아닙니다. 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지 이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이 정답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발 이익은 우리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세적 방법,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출입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비과세적 방법으로서는 세금 위의 방법으로서는 뭐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죠. 개발 부담금 제도,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 제도, 또 토지 은행 비축 제도, 그리고 우리는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 또 환지 방식의 감보율 제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 이렇게 비과세적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에 토지은행 제도인데,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토지은행 제도 또는 토지 비축 제도죠. 자, 이 토지 비축 제도인데, 여러분이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공공토지에 있어서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에 대해서 법적 업무를 부여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는 수급 안정용 우리가 개발용으로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개념. 자, 개념은 현재 용도가 아니라 미래 용도입니다. 미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 주거나, 우리는 또는 우리가 민간에게 비축된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1번. 자, 13번에 틀린 건데,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를 말하죠. 1번 맞는 점은 개념이네요. 2번. 토지 선매를 통해서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 2번은 장점이죠. 3번.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 우리가 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상승을 유발하고 투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단점이죠. 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니까 틀렸죠. 그러면 토지 수용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그래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수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5번이
정답인데, 자, 이 토지은행 제도에 있어서요, 또 우리가 개념도 잘 알아야겠지만 장단점, 장점, 뭐 아까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할 수 있고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취득 어떻게 그래, 매입 시와 매각 시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국공유지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 또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불법 점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이 또 우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단점,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건 단점이죠. 시험에 최근에 개념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개념 정도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